오늘 이야기는요, 엄마가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현장을 본 7살 찰리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가족으로 비춰졌던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찰리의 엄마 켈리 엘리자베스 스테이지는 1980년도 미국 뉴욕주 엘미라에서 태어나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켈리는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운동신경도 남들보다 뛰어났고 학교 다니면서 치어리더로 활동도 했습니다. 치어리더로 활동할 때도 주장을 맡았을 만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성격이 활발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켈리는 뉴욕 주립대학에 진학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켈리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사 말고도 켈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켈리는 교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기로 마음먹습니다.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싶다면서 이 작은 엘미라라는 시골 마을을 벗어나서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의 스트립에 있는 칵테일 바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켈리의 가족들은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나이 터울이 많이 났던 언니랑 정말 친했다고 해요. 언니와 가족은 켈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지만 켈리를 위해서 보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왜 성인이 되고 하면 한 번쯤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작은 도시나 시골에 있다 보면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 시기에 켈리는 라스베가스로 떠나서 화려한 도시 생활을 시작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켈리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워드가 지병을 앓게 됩니다. 켈리는 고민했어요. 아빠도 아프고 가족 품도 그립기도 해서 다시 고향 엘미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켈리는 친언니 킴과 가장 친한 친구 앤디와 함께 엘미라에 있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가는데요. 이 지역의 아이스하키 팀은 엘미라 자칼스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간 켈리는 정말 너무 흥분되고 재밌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선수들끼리 몸을 부딪히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1대1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헬멧이 한 명이 벗겨진 거예요.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켈리와 이 경기하고 있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선수는 팀 내에서도 얼음 위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강하고 매력 있는 스타 선수였어요. 이 선수의 이름은 등번호 18번 토마스 클레이튼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톰에게 관심을 보였을 만큼 당시 톰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날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데이트도 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3주도 안 돼서 사귀게 되고요. 켈리가 26살, 톰이 28살이 되던 2006년에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켈리와 톰 사이에서 찰리라는 딸과 콜린이라는 아들까지 두 자녀를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켈리와 톰은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인생이 켈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고요. 항상 웃을 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켈리는 톰이 하는 모든 경기를 항상 지켜봤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했고 이 마을에서도 정말 친화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화목한 켈리네를 보면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다고 해요. 하키 선수였던 톰은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하키에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하키를 그만두고 나서도 톰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톰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톰이 하게 되는 사업 중에 처음에는 화재나 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는 회사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됐고요. 이 이후에도 비슷한 브랜드인 서브프로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켈리와 톰은 2012년에 스튜벤 카운티 타운에 있는 80평대 집을 구매를 합니다. 이 집에는 마당도 있고 정말 넓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 마을이 두 사람의 고향이었던 엘모라보다 더 한적한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얼마나 한적하냐면 이웃집이라고 하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가장 가까운 이웃의 집이 차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도 이 집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톰은 항상 매주 월요일 밤에 포커를 치러 나갔는데요. 차에 항상 돈을 넣어놓고 다닐 정도로 톰은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밤, 이날도 역시 톰은 저녁에 포커를 치러 나갑니다. 그 시간 켈리는 아이들과 함께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톰이 포커를 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7살 딸 찰리가 톰을 향해서 겁에 질린 채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엌을 본 톰은 바로 911에 신고를 했어요. Help me, my wife. She's dead. Hurry. Okay, just stay on the line with me. How long has she been down? I don't know. I just got home. Sir, you need to calm down so I can help you. What's your name? My name's Tom. She beyond CPR? Yeah. Sir, can you tell me why you think she's beyond CPR? That's not me. 아이들을 이 참혹한 현장에 둘 수 없었던 톰은 곧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릭의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까 이 동네가 집과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내려주고요. 대릭과 함께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화목하고 행복했던 이 가정에 비극이 들이닥쳤습니다. 톰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은 카운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사건 현장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이 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 데릭이 먼저 경찰을 마주하는데요. 톰의 아내가 죽었는데 딸이 강도가 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톰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Anybody else in the house, Tom? Just you? I got the kids. We're at the neighbor's house. Okay, where's she at?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실에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경찰들이 톰을 지나서 부엌에 있는 켈리의 상태를 봤을 때 그 현장이 너무나 참혹했다고 합니다. 켈리는 피범벅이 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거의 반나체의 상태였고 얼굴을 사정없이 맞아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켈리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톰과 켈리의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톰을 집에서 내보내고 경찰차에 있도록 지시했어요. 켈리의 피가 위층 침실에서부터 시작해서 1층 주방으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요. 물건이 떨어진 거라든지 피가 묻은 자국, 그리고 보시면 벽이 이렇게 파일 정도로 몸이 부딪혔던 흔적들로 봤을 때 켈리는 위층 침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도로 뛰어나왔고 계단에서 구르고 벽에 부딪히고 마지막에 부엌에서 붙잡혀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바닥과 온 벽에 피가 흘렀어요. 혈액의 패턴과 부러진 가구들을 보니 켈리가 죽기 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통은 강도 사건 하면 뭔가 물건이 사라지거나 뒤진 흔적이 있거나 침입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비싼 물건들이 아직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요. 문이 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강제 진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원래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가장 가까이 지낸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잖아요. 이 사건도 역시나 톰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톰에게 어디 있었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톰이 나 진짜 평소랑 똑같이 포커게임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나 다 증언해 줄 수 있다고, 내가 타고 나간 차, 우리 집 차고에 있는 이 CCTV 그리고 내 핸드폰에 있는 거 GPS 추적해보라고, 나 진짜 당당하다고 합니다. 톰에게는 그날 밤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경찰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톰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날 밤 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날 밤에 톰이랑 있었냐? 톰의 친구 그렉 밀러는 톰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그 시간에 우리랑 있었던 건 진짜 분명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톰이 그날 밤 좀 이상하긴 했어요. 평소랑 다르게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뭔가 초조해 보였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보통 새벽 3시까지 놀다가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톰은 훨씬 일찍 12시가 되기도 전에 집에 갔다고. 그리고 루키가 내 핸드폰 빌려서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통화 내역을 삭제했더라고. 경찰들은 톰이 의심스러웠어요. 여전히 사건은 미궁이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진술과 수색이 필요했어요. 켈리가 죽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7살인 켈리의 딸 찰리였습니다. 엄마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찰리는 충격이 정말 컸을 거예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인 찰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경찰들은 찰리 그날 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찰리는 그날 밤 엄마가 재워주러 왔을 때 자는 척을 했대요.
켈리가 평소에 태블릿이나 만화를 못 보게 해서 엄마가 나간 뒤에 태블릿을 꺼내서 몰래 카툰을 봤다고 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소리치면서 자기 이름을 막 불렀다고 해요. 찰리, 찰리, 찰리 도망가! 이렇게 외쳤고 밖에서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찰리는 방문을 열어서 계단 끝쪽에 서서 몰래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검은색 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강도라고 생각했고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is guy came and started hitting my mom with this like thingy. What did you hear? Like my mom ran to the door screaming Charlie. There was blood everywhere. On my door, on the floor, not on the carpet though. And I thought she was dead when she was laying on the ground. And Daddy was out playing cards. We were basically alone for like 20 minutes. Tell me what he looked like? Like, he was wearing jeans, a black long sleeve shirt, and a mask. Okay. What did the robber look like? He looked like my dad. And why do you say that? How did he look like your dad? The mask and his shoes. How about the size of him? Was he a big guy or was he a little guy? The size of my dad. Did the robber say anything? He probably didn't say anything because what if it was my dad? We could recognize his voice. 경찰들은 찰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클레이튼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톰이 루키의 핸드폰을 빌려서 통화를 하고 그 번호를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경찰들이 루키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날 밤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톰이 운영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최근에 해고된 마이클 비어드라는 남자였습니다. 경찰들이 마이클 비어드 이름을 듣는데 이거 뭔가 낯익는데? 계속 이래요. 근데 켈리가 죽고 나서 켈리의 가족들이 최근에 톰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있는데 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앙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 사람 수사해보면 어떻냐고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경찰들은 마이클 비어드를 곧바로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이클은 톰이 자기 아내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나오면 본인한테 $10,000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불었어요. 마이클 비어드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갔을 때 켈리가 이미 죽어 있어서 톰한테 어떡하냐고 톰이 살인 무기랑 피 묻은 옷만 치우고 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만 한 거라고. 나 진짜 켈리 안 죽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살인을 사주한 토마스 클레이튼과 마이클 비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켈리의 남편 토마스 클레이튼은 하키 선수였잖아요. 켈리가 톰을 보고 첫눈에 빠졌던 것처럼 톰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켈리와 결혼하기 전까지도 인기가 많았고 그런 면에서 톰도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클 비어드는 엘미라 헤이츠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비어드는 톰이 엘미라 헤이츠에 구매했던 집, 그 집에 살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톰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쭉 보면 톰이 마이클에게 본인이 포커를 치는 동안 아내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라고 사주를 했고 톰은 아내가 죽던 시간에 포커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은 마이클이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이클은 본인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켈리가 죽어 있었다고 하지. 딸 찰리는 살인자가 아빠 같았다고 하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도대체 켈리를 죽인 걸까요? 마이클과 톰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마이클 비어드는 $10,000를 받기로 한 대가로 켈리를 죽이기로 했다는 본인의 첫 자백을 재판에서 철회했고요. 사실은 톰이 아내를 죽이라고 고용을 했지만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보험금을 타려고 톰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갔는데 켈리가 이미 죽어 있어서 충격받아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1월 초에 1급 살인 및 2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토마스 클레이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톰은 여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켈리와 결혼한 이후로도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미성년자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켈리랑 제일 친한 친구 안드레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안드레아한테도 안드레아 나 너한테 고민 상담할 게 있어. 레스토랑으로 잠깐 나와줄래?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안드레아랑 만났는데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키스를 했다고 해요. 2번이나 그래서 안드레아가 뿌리치고 도망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켈리한테 조카가 있었거든요. 16살인데 이 16살 몰리한테도 성관계를 제안한 쓰레기였습니다. 재판 중에 많은 여성들이 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톰이 항상 켈리는 진짜 게으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나는 켈리랑 진짜 너무 이혼하고 싶어 이러면서 켈리랑 이혼하면 돈이고 집이고 다 켈리가 가져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켈리랑 이혼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톰은 켈리와의 결혼이 족쇄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켈리를 없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톰은 마이클 비어드 직원을 봤는데요. 마이클은 충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어딘가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해요. 2015년 9월 17일 톰은 마이클을 해고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주인인 톰으로 인해서 이 집에서 또 쫓겨나게 생긴 마이클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톰이 마이클에게 야 마이클 너 요즘 돈 필요하지? 이러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해주면 너한테 $10,000를 줄게. 아내를 죽여달라고 제안을 한 거였어요. 마이클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9월 28일 사건 당일에 오후 7시 30분경 톰은 포커 게임을 하러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기 직전에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서 마이클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시작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전화를 받고 몇 분 뒤에 마이클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트럭을 탔어요. 이 마이클은 범죄를 저지르러 갈 때 본인의 친구 한 명을 데려갔는데요. 이 친구가 마이클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이때도 마이클이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받았는데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가 좀 감시를 해주라고 하면서 감시인 역할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정 무렵에 마이클은 톰의 집 가까이에 차를 세웠어요. 조용히 켈리와 아이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범죄 현장에 어떠한 강제 진입의 흔적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클은 톰에게서 전달받은 차고 열쇠가 있었어요. 차고를 통해서 집에 침입을 합니다. 차고에 들어간 마이클이 켈리의 온몸을 때렸던 그 망치를 집어들고요. 켈리가 자고 있는 침실로 향했어요. 자고 있는 켈리를 향해서 망치 손잡이로 켈리의 얼굴과 머리를 2번 정도 이렇게 가격을 합니다. 켈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피가 흐르고 있지만 켈리는 미친 듯이 저항을 해서 이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복도로 뛰면서 켈리가 찰리 도망가! 그 말을 하면서 마이클과 격렬하게 막 싸웠다고 해요. 그림도 다 떨어뜨리고 계단도 구르고 부엌으로 뛰는데요. 마이클이 쫓아가서 켈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켈리의 머리와 얼굴을 계속해서 폭행을 했어요.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자면서 크게 가격당한 데다가 무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켈리는 결국 숨을 거뒀어요. 마이클은 옷을 갈아입었고요. 피가 묻은 옷을 운동 가방에 담아서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망치 손잡이랑 옷이 든 가방이랑 집 열쇠를 가면서 길가에다가 계속 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처음에 톰은 마이클한테 집에 애들은 없으니까 다른 방 열어보지 말고 곧장 침실로 가서 켈리를 죽이고 나오면서 이 집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마이클이 켈리를 때리고 나서 켈리가 계속 외치잖아요. 찰리 도망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 마이클이 아이들이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약속대로 켈리를 죽였지만 차마 아이들까지 죽일 수가 없어서 불은 못 질렀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결국 아이들을 살린 것은 켈리였고요. 톰은 아이들까지도 걸림돌이라 생각했는지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이 켈리를 살해한 후에 12시 30분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편 토마스 클레이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이 계획했던 그 살해 현장을 두고 911에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대리기 집에 간 거죠. 조사관들은 수사 중에 톰이 켈리의 생명보험 규모를 2배인 13억 원으로 늘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보험을 관리해주는 여자랑도 바람이 났었습니다. 톰은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켈리를 죽이고 모든 보험금과 재산을 가질 생각이었어요. 2019년 4월에 1급 살인 및 고용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죄 판결을 항소했어요. 항소는 당연히 거부됐고요. 토마스 클레이튼과 마이클 비어드 2명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톰과 켈리의 아이들인 찰리와 콜리는 현재 켈리의 언니인 킴의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킴의 꿈속에 가끔씩 켈리가 찾아온다고 해요. 언니는 할 수 있다고 항상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킴은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더 힘을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